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와 마찬가지로 2부도 스터디 상담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사는 위치,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예측,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올해는 매번 말씀드렸겠지만 작년보다 정말 우호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수 밴드 자체도요,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2650이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2800, 2900까지는 열려 있는 자리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제 이걸 이제 기술적 패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스트롱 바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스트롱 바이, 적극 매수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한 그 포트의 비중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외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30% 언저리에서 비중을 가져가거든요. 거기에 맥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변화 때문에 비중을 늘릴 수 없는 이유고, 그 두 번째는 이제 MSCI 선진국의 지수의 편입에 비중 조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30%대에서 움직이다가요, 그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국내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 이제 비중을 많이 줄여놨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작년 1년을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한 10조 정도를 매수한다라면 그 1년에 평균은 10조 정도 매수하는데요. 작년에는 1조 8천억조까지는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11월 30일까지는 이제 9조에서 언저리에서 움직이다가요, 12월에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적 혼란이 있으면서 1조 8천억 매수로 마감이 됐거든요. 비중을 많이 좀 줄여놨다는 얘기예요. 그 비중은 이제 채우는 그 해가 올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매도를 썼던, 매도에 중심에 있었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이유는 이제 수급의 논리라고 흔히들 얘기해서 연기금들이 2,400에서 2,600까지 저점을 강하게 만들어 놨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빠졌을 때 연기금의 매수가 가장 컸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연기금의 특징은 아무 때나 우리 주식을 사지 않아요. 싸다고 사지는 아니고요. 정말 싸질 때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연기금은 우리나라 매수를 하지 않았었어요. 떨어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최근에 11월부터 시작해서 연기금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밸류단 자체가 싸다란 것들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 중에서 탑픽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잡아 있는 자리에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정치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해결에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랠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 미국과 다르다라고 연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코스닥 잔매매보다는 싼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늦게 들어가서 끌고 가는 전략을 펼친다면 올해는 수익이라는 그 단어들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2,900까지는 이제 랠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스몰 랠리가 될지 롱 랠리가 될지는 2,650짜리에서 주도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인데요. 2,650이 넘어가면 주도주가 분명히 나와요. 그 세 개의 섹터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요. 그 섹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근데 반도체가 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플랫폼, 유리기판, 올 초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1차적으로 이제 플랫폼들이 한번 레벨단이 올라왔고, 유리기판이 레벨단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업종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잡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고, 중국과의 경쟁을 벌이는 업종들 있죠. 철강, 화학, 유틸리티 이쪽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 메인인 업종을 선택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런 전략들은 제 개인 채널 너튜브에서 매일같이 시황을 올려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너튜브 김현구의 추천TV를 잘 활용하시면 좀 투자의 아이디어들이 제공되니까요. 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뉴프렉스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6,500원에 20%. 좀 종목이 힘들지 않으세요? 이 종목? 이게 좀 산지 오래됐는데 네네.
이게 그때 그 주문 실수를 해가지고 아, 네. 매도를 한다는 것이 네. 그냥 고가에 매수를 해버려가지고 네. 팔지도 못하고 네. 좀 오랫동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이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네. 핑거오류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네. 주문을 잘못 눌러서 네. 이게 막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겪는 과정이에요. 우리 시청자님 네. 잘못한 게 아니고요.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과정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청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이 네. 핑거오류라 그래서 잘못 눌러가지고 손해 보는 경우가 네. 많이 있어.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못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그거 지금 과정일 뿐이니까 네. 이런 것도 있고 있구나라고 해서 네.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예, 이게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VI, XR, 그 로봇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이제 엮여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종목들은 되게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면 이제 운동선수들 보면 체급이 약한 사람과 체급이 큰 사람들 있죠. 네네. 체급이 큰 사람들은 힘이 좋죠, 그죠? 네. 근데 체급이 작은 사람들은 네. 힘은 없지만 빠르잖아요. 네네. 그럼 이 종목은 체급이 조그만 종목이에요. 네. 그러기에 빨라요, 그죠? 오르락 네.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안 움직일 때는 네. 아예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움직일 때는 또 네. 세게 빵 하고 올라가요. 네. 그런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과 업황을 보는 게 아니라 뉴스페이퍼를 보면서 어느 네. 테마에 엮여 있냐라는 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좀 잠잠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사신 가격이 6,500원대잖아요. 예. 예, 이 종목은 다시 위로 한번 치고 올라올 거예요. 네. 예, 그럼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이거 그냥 감사 보고서 제출됐나요? 감사 보고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엊그제 감사 보고 제출됐네요. 다행이네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분기 이제 연 마감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기업들은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재무를 보고를 해요. 네. 그게 이제 감사 보고서라는데 감사 보고서 못 제출하는 기업들이 이런 조그만 기업들은 감사 보고서 미제출돼요. 그러면 이제 종목이 정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3월 말일 때는 되게 중요한 시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목이 정지된 감사 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지금 갖고 계신 건 이런 코스닥 종목은 꼭 뉴스에서 감사 보고서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거기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연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폭락이 나와요. 이런 그 금요일 날 보면 우리가 이제 종목들이 막 폭락하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이제 폭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감사 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심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이제 끌고 가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목표가는 그냥 두고 8,000원에서 팔면 돼요. 8,000원에 팔아요? 네. 왜요? 그럼 매수가 훨씬 오바되네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다행이네요. 이제 시간을 좀 두시면 돼요. 요 자리가 시간을 좀 끌고 가야 돼요. 이제 지금 빠졌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시세를 빠진 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세는 그냥 과정이에요. 내일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시세에 중요하지 하지 않고요. 이 근본적인 이 조그만 종목의 매집을 봐요. 매집. 이 가격이 이제 매집이 됐냐 안 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볼 때 혹시 그래프 볼 줄 아세요? 조금요. 조금 이렇게 키울 줄 알죠? HTS만.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볼 줄 알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봐봐요. 이 주가가 빠졌을 때 어떤 행태로 움직이는지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주가 빠질 때는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줄죠. 별로 없죠. 없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가가 빠질 때 거래가 동반돼서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힘들어요. 반등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질 때 거래가 없이 빠진 애는 바로 거래가 들어오면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요. 이렇게 여기가 거래가 없다가 쭉 졸졸졸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거래가 급등하면서 주가가 팍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시세는 이렇게 빠지는 시세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네. 시세만 빠지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오늘 2% 빠졌네, 3% 빠졌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네. 그러냐면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 그래요. 여기 세력, 여기 세력, 여기 세력 네. 그대로 있죠. 안 도망갔잖아요. 그건 왜 안 도망갔냐? 이 회사의 모멘텀, 로봇이라든지 VR, X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다음 메타하고 또 연결이 또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이슈가 나오면 강하게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가 8,000원까지 잡아도 돼요. 그나마 또 그런데- 실적도 또 나쁘진 않아요, 이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예. 손해보고 팔지 말고요. 더 사면 안 돼요. 예, 그냥 이 종목만 잘 끌고 와서 수익을 챙긴다 생각하고 8,000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8,000원까지. 네, 팔지 마요. 그냥 대략 언제쯤이나 얼마나 걸린다까지는 모르시죠? 어떤 사람도 우리가 미래를 네. 예측한다는 네. 거,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네. 올라갑니다. 아니요, 6개월 뒤에 네. 올라갑니다. 이거는 네. 다 거짓말이에요. 아, 그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언제 돈 벌지 맞춰줘야지, 그죠? 제가 그런 능력은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을 모멘텀은 있어서 가지고 있으면 네.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주식을 내가 갖고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주식을 6,500원 샀어요. 그럼 나는 네. 어떻게 할까라는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더 끌고 간다는 그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네. 말씀드린 거라 예, 끌고 갈 수 있어요. 네, 끌고 가보세요. 예, 그러면 아마 8,000원 내에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홀딩. 네. 알겠죠? 네. 건강하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와이랩, 와이랩 사셨어요? 네. 이것도 참 어려운 종목인데, 그죠? 사신 이유가 있어요? KBF분이 전망이 좋다고 해서 전망이요? 24년 7월에 매수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와이랩 같은 경우는 컨텐츠 회사,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신규주예요, 신규주잖아요, 그죠? 네, 예, 신규주는 특징이 어때요? 신규주는 음, 가격대가 형성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매일 방송에서 나오는 거 신규주 사지 마세요. 신규주는 2년 후에, 3년 후에 보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이 네. 나세요? 혹시 제 방송 자주 보세요? 안 보시죠? 네, 그때 네. 제가 신규주 맨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 말아라. 2년 이후에 다시. 맞잖아요. 그죠.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어때요? 몇 년 지났어요? 지금 이제 2년. 이제 2년 차 들어왔죠? 네. 이제 움직일 거예요. 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를 봐요. 이제 주식이라는 것들은 예측한다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네. 이 심리 이 주식에는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경제 혹시 들어봤어요? 미디어 경제. 네, 네, 그다음에 주식 심리학 들어봤어요? 네. 이게 두 개가 다 접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에 되게 어려운 게 이제 흐름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심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매체의 영향을 많이 커요. 이게 가격이 왜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통계를 봐요. 이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분야가 주식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신규주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이 흐름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집합체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신규주의 특징을 보면 통계를 내보면 2년 정도는 되게 마음고생해요. 그 다음부터 레벨 단위 이제 가격이 맞춰진 가격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횡보라 그래요. 횡보가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는 횡보가 계속 일어났죠. 그럼 여기가 이제 네. 가격을 만든 가격이에요. 안 빠져요. 그러면 더 레벨업이 됐죠. 한 번 더 뛰었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업사이클이 들어와요. 그럼 그때 잘 팔면 돼요. 근데 비중을 80%까지 샀어요, 또. 추매하다 보니 80% 네. 됐습니다. 계속 떨어지죠. 네, 최근에 이제 한한령 해제 네. 이슈 있으면서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잘못을 우리가 야, 왜 자꾸 떨어지지? 내가 사면 왜 안 올라가지?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 물 탄 거잖아요. 네, 물 탈 때는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추세선이라 그래요. 추세선을 들어보셨어요, 혹시요? 못 추세,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추세선이 뭐예요? 수세선이 지금 하방으로 지금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제가 계속 물탔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뭘로 보냐면 여기 시커먼 선 있죠. 여기 이렇게 보이죠? 네. 얘가 이제 60일선이에요. 이게 추세선이라 그래요. 주식은 추세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네. 검은 선이 밑으로 하방으로 꽂잖아. 이렇게 네. 물 타면 계속 떨어져요.
네. 여기서 이제 시그널이 이걸 60일선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얘들이 꺾인 자리에서 주식 사잖아요. 계속 떨어져요. 근데 지금 어때요? 얘가 검은 선이 이 캔들들이 위에 있죠. 네. 여기 그죠? 이제 반대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이제 아, 어때요? 네. 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겠다라는 거, 추세가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검은 선이 이제 어때요? 이제 밑으로 가 있지 않잖아요. 옆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죠? 횡보가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하락을 하고 횡보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이 봉들이 다 위에 있잖아요. 가격이 61선 위에 있다 그래요. 그럼 이것만 네.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횡보의 네. 선들이 이제 바뀌잖아요. 여기 이렇게.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거래가 들어왔죠. 이렇게. 그죠? 네. 이제 시그널이에요. 이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우리가 봤을 때 이런 형태대로 많이 움직인다. 그 이유는 이제 로직이라는 게 있어서 로직도 사람의 머리로 따거든요. 사람의 로직을 짤 때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 과거의 흘러간 가격을 가지고 로직을 짜요. 프로그램을 사람이 짜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에는 그동안 지나왔던 과거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때 툴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조만간에 움직일 거예요.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근데 다음에 네. 살 때는 80%까지 비중을 늘렸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옷 사이즈 있죠. 네. 옷 사이즈가 몇을 입으세요? 100을 입으세요. 100 입죠. 근데 거기다 200을 입히면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이쁘잖아요. 그다음에 또 네. 조그만 거를 입으면 찢어지겠죠. 네. 그럼 이 종목의 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종목도 옷 사이즈가 다 있어요. Y랩에는 옷 사이즈가 도대체 얼마인가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네. 사이즈를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호가라 그래요. 이렇게 봐봐요. 여기 네. 보면 어때요? 2,000주, 10주 막 이러죠? 2000지. 여기 네. 보면 그죠? 호가가. 그럼 얘 사이즈는 뭐예요? 1,000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한 500. 네. 500주, 600주 이 종목 500주, 600주만 사는 종목인데 80% 비중을 넣었다는 거는 나는 100 사이즈를 입었는데 200 사이즈를 입힌 거예요. 예뻐요, 네. 안 예뻐요? 안 예뻐요. 그러니까 네. 손해 보는 거예요. 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주식은 세상 이치와 사람의 인간관계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이치를 잘 알면 내가 어떤 옷을 입혀야 이 옷이 예쁜지 안 예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옷의 체형이 조그만 체형에 200을 입혔으니 안 예쁜 거고 힘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것도 판단해서 다음에 주식 투자할 때 사이즈를 꼭 우리가 보고 이제 입히는 거예요. 네. 예, 이번에는 잘 팔 수 있어요. 홀딩하고 가시고요. 8,000원 네, 8,000원 위로 팔 수 있어요. 위로. 네. 예, 8,400원 1차 목표가 8,400원. 전기로 가져가도 네, 괜찮아요. 예. 이거 감사 보고서 제출됐나요, 이거? 2년 이상 가져갈까 생각 중이고. 2년 동안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네. 예, 이런 네.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2년 정도 가져가려면 이제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실적도 봐야 되고 업황을 봐야 되는데 굳이 2년 동안 내가 주식을 끌고 왔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도 많이 빠져 있죠? 네. 2년 동안 끌고 갔다면 그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굳이 이게 막 그 실적도 없고 막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고 시가총액이 900억이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데 굳이 내가 2년 장기 통장 할 거면 명품 주식들 있잖아요. 박앤세일하는 주식 사고 2년 끌고 가는 게 우리가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지금은 적자인데 향후는 이제 적자폭 이제 줄어들고 네. 흑자 전환 예상이라서. 그래요? 네. 그게 우리가 마음과 같이 되면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네. 나만 좋게 보이고 다른 사람은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네. 그쵸? 여기 보면 봐봐요. 여기 보면 이게 지렁이라고 여기 봐봐 지렁지렁하죠. 여기 봐봐.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예뻐요. 안 이쁘죠. 이게 1분뽕이라 그래요. 이제 주식을 네. 할 때는 1분뽕 보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1분뽕 보면 딱 알아요. 근데 네. 이 봐봐요. 막 지저분하죠. 왜 그러냐면 네. 사람들의 관심이었으니까 거래가 안 돼서 이게 지저분한 거예요. 네. 이 지저분한 거를 나만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되게 객관적으로 봐야지 주관적으로 보면 힘들어요. 여기에 이제 빠져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게 되게 네. 좋아 보일 거고 앞으로 좋아질 것만 보일 거예요. 다른 건 안 보여요. 나쁜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네. 제가 나쁜 거 얘기하니까 자꾸 좋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게 주관적인 성격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네. 주식을 할 때는 정말 네. 열어놓고 하셔야 돼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젊으신 분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네. 주식할 때는 꼭 열어놓고 하세요. 나만 네. 내가 좋은 것만 찾지 말고요. 나쁜 거를 찾아봐봐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실 때는 Y랩을 10개로 봤을 때 10개가 다 좋다 그러고 한 개가 나쁘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어느 쪽이 좋은지 나쁜지를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략 8,400까지 들고 계시다가요. 그것도 파시면 돼요. 알겠죠? 네, 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한국 화장품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7,750원에 25%요. 한국 화장품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변동성이 되게 세요, 이 종목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죠. 그래. 이거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작년에 네. 좀 샀다가 팔고 네. 더 또 오르니까 또 샀는데 그 뒤로는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모은 게 이 정도예요. 힘들으셨겠네. 1년 동안 예, 그래도 잘 만 원 견디셨네요. 넘게 사가지고 만 원 네. 넘게 사가지고 이제 7,750원을 만드는 거예요. 25%. 이런 종목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한국 화장품은.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변동성이 되게 세요. 예. 이제 한번 움직일 때도 세게 팍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 어때요? 팍 떨어져. 떨어져 흘러버려요. 그다음에 이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주식을 볼 때는 여기 봐봐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네, 지저분해요. 1분 뽕이 지저분한 거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늘어진다 그래요. 이렇게 흐름이 1분 뽕은 1분마다 흘러내리는 시세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1분 동안 계속 움직임이 없어요. 왜? 사람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종목은 깨끗해요, 봉이.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네. 사람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봉이 안 이쁜 거예요. 예. 그럼 평상시 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랑 이거 흐름 좀 볼 줄 아세요? 약간은 볼 줄 알고. 약간 볼 줄 아세요? 그럼 약간만 볼 줄 알면 돼요.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이 검은 선들이 한번 봐보세요. 가만히 얘를 네네. 한번 봐봐요. 예. 검은 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렇게 중요하죠. 예. 이렇게 검은 선이 이게 자꾸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주가가 빠지고 검은 선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또 검은 선이 빠지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라. 주가가 검은 선이 쭉 올라갔다가 검은 선이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지네. 이 검은 선이 추세라 그래요. 근데 최근에 검은 선이 어때요? 이제 좀 올라가려고 조금 한듯해요. 그렇죠. 요때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사면 돼요. 추후에도 해도 됩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일 모르는 것은 네. 얼마에 매도를 해야 할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매도가를. 매도가? 예. 이 매도가를 정확히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히 저는 몰라요. 이 가격이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맞다.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때 이제 흔적을 봐요. 흔적. 네. 흔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혀 있는 거를 매물대하고 저항대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제 올라갔을 때 내 머리 위에 전선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죠. 예. 뭔가 머리 위에서 뭐 밍밍밍밍 거리면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선이 없는 게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게 걸치장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네. 이 종목은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선이 하나 있죠. 예. 여기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맞고 어떻게 여기 뚝 떨어진 거예요. 그죠? 예. 요 예. 공. 여기가 저항이라 그래요. 1차 저항이에요. 이거는 큰 건 아니에요. 그냥 가게에 부딪혀가지고 내 머리 위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눌러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예. 요거는 이제 넘어가는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예. 어디가 이제 다음에 매물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가격을 잘 보세요. 여기 한번, 그죠? 그다음에 여기 한번, 그죠? 예.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맞고 떨어지죠, 그죠? 예. 그다음 또 여기 올라갔더니 여기 맞고 뚝 떨어졌죠. 또 여기 맞고 어때요?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영향을 받고 또 근데 여기에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그거 보세요. 자, 여기 한번 올라가면 영향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요 자리에서 한번 매도 물량이 걸릴 거죠. 그래서 1차는 7,500원에 걸릴 거고요. 7,500원 넘어가면 이제 9,000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놀링이라 그래요. 얼마만큼 조정을 줬는지 이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업황, 얘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걸 재료라 그래요. 음식을 잘 만들더라도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맛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맛을 내가 냈는데 사람들한테 많이 팔릴 수 있는 그 재료가 들어갔냐라는 걸 판단해요. 그래서 이게 화장품 관련주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중국인데 금요일 날 보면 이제 한국과 중국과의 문화교류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죠?
예. 혹시 보셨어요? 그건 제대로 못 봤어요. 예, 이제 문화 교류가 있다는 거는 엔터하고 그다음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 가격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7,500원 넘어가면 9,000원 팔겠다.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끌고 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라고 했던 게 이 자리예요. 그래서 해서 가져가면 돼요. 7,500원 넘어가면 9,000원 이렇게 보고 끌고 가면 돼요. 네. 좀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이제 그 정도면 돼서 9,000원 넘게는 못 넘어가겠어요? 아니 이제 7,500원이 넘어가야 9,000원을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7,500원도 아직 안 왔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9,000원까지 보기에는 미리 이제 기대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7,000원을 넘어간 다음에 이제 9,000원을 보는 거지. 7,500원을 넘어가지 않고 9,000원을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한테 기대를 심어주면 막 주식을 막 사버려요. 그죠? 그럴 수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죠. 7,500원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9,000원 보면 돼요. 네. 그래, 감사합니다. 목표가는 7,500원. 그렇게 대응 한번 네. 해보세요. 네,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동신건설이고요. 네. 55,500원에 10%예요. 아, 이거 테마주인데. 저 아시죠? 이 테마로 지인이- 움직이는 거. 예. 지인이 소개해 줬는데 잘 몰라가지고요. 네. 어떻게 할 건지. 이거 테마주라 그래, 이거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인지 아시죠? 잘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주식을 잘 모르면 이 종목 하기는 되게 힘들 건데 변동성이 세서 그럼 어떻게 해야죠? 천당과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근데 이 종목은 이제 특정 정치인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제 예. 그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 주가가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종목이에요. 회사의 뭐 펀드메탈 뭐 기본적인 뭐 분석 이런 거 다 의미가 없고요. 이제 정치적인 테마로 엮여서 정치 테마로 그래요. 이런 종목과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있죠. 그래서 이제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변화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그런 스케줄에 대한 변화의 일정이 있어요. 예. 예, 그거에 따라서 이게 많이 움직여요. 요동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하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 손절을 해야 하나요? 그 친구분 뭐 이거 살아있던 지인이 뭐라 그래요? 물어보니까 그냥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변화가 생겨요. 근데 한 번은 더 그럼-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셔야 돼요. 한번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네, 두어요. 예. 이게 이제 다음 주 이제 일정을 잘 보시고요. 그 일정 안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치면 또 고생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 영향이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뉴스페이퍼의 스케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고 대응하면 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 종목이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알고는 사야 되겠죠. 건설인 예? 지인이 좋다고 해가지고 아, 좋다고 예. 얘기해요. 그 예. 지인분은 지인이 아니실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 건설업종이 안 좋잖아요. 예. 지금 바깥 건설 경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간 거는 왜 안 좋은데 올라갔을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고, 그다음 우리 시청자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번 거잖아요. 예. 정말 열심히 해서 돈 번 건데 투자할 때는 좀 고민을 하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맹목적으로 누가 좋다고 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 좋아? 그럼 내가 한번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부터 예. 이런 종목 가지고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정말 스캐핑을 잘하는 거나 내가 이제 기술적 테크니컬 잘하는 분들은 투자해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면 안 돼. 이거 못해요. 이거 변동성 세서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더 밀린다고요? 밀릴 수 있죠. 네. 이거 밀리는 매수가- 것도 매수가 아. 밑으로 더 밀려요. 한참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손절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스케줄을 봐서.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이제 단단한 거 있잖아요. 뭐 대형주 이렇게 빠졌을 때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거 대형주들 막 빠졌을 때 사놓고 기다리는 게 낫고요.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정치적 리스크가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종목은 변곡점이니까 그렇게 잘 대응해야 되고요. 반드시 이제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종목 그냥 반등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빨리 바꾸세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용문 감사합니다. 멘토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KX 네, 매수가 비중은요? 4,600원에 20%입니다. 아,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회사는 좋은데 네. 한 4년 동안 떨어지길래 이거 사명 바뀐 거죠? 이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 제출됐고 이게 그렇죠. 사명이 바뀌었죠. KMH에서 바뀐 거죠. 그래서 KX로 바뀌었네요.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도 이제 제출이 됐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감사 보고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네네네. 이제 이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냐 안 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나마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출됐고 그다음에 사명이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인식이 못 알려지지 않은 이제 이 바뀌어 생소한 기업이죠. 이런 종목들은 항상 그래요. 이렇게 근데 이거 회사는 상당히 좋던데요. 아니 회사 좋은 거하고 주가가 올라간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제 실적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실적이 나쁘지 않는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냐 없냐. 그죠? 나는 좋아 보이고 이 회사는 돈을 잘 벌고 회사는 안정적인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 그럼 나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근데 선생님이 계속 좋다고 하시잖아요. 왜 그러면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회사는 좋은데 주가가 떨어져. 그럼 나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네네. 회사가 안 좋은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 그럼 나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예, 저한테 좋은 거죠. 헷갈리시죠? 예, 예. 아니 뭐가 맞아요? 제 결론은 뭐냐면 수익 나면 끝나는 거. 수익 나서 챙겨 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네. 이 회사가 돈을 잘 벌든 이 회사가 돈을 못 벌든 중요한 건 나한테 수익 주는 거. 수익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종목이 네. 좋다 안 좋다를 논하는 건 수익의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좋으려면 인기가 좋아야 돼요. 인기. 네네. 근데 인기는 돈이에요, 돈.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들어왔어요, 이 종목. 네. 최근에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팍 치고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아, 예. 본전까지는 올라오겠습니다. 예,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예. 탄력이 되게 좋아요. 여기 보면 이런 종목들은 근데 이제 거래가 없을 때는 이렇게 지저분하죠. 이거 봐봐요. 네네. 이 지저분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네네. 유통 물량이 작아서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은 여기 한번 봐봐요. 한 주, 300주, 50주, 60주 막 이러잖아요. 이거 봐봐요. 네네. 호가가 그죠? 네. 호가가 없는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네. 작은 주식은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왜곡이 네네. 일어났던 것들은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팔지 못해요. 그다음에 시세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네네. 무조건 회사가 좋든 안 좋든 이 유통 물량이 작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유통 물량이 작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절대 사면 안 돼요. 앞으로 사지 마세요. 네네. 예, 이번에 잘 팔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 유통 물량이 작은 주식은 사지 마세요. 알겠죠? 이번에 4,500원에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잘 파시면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에코프로머티 가격이 좀 얕아야 되는데 얼마예요? 13만 원. 40%. 그래요? 배터리는 되게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전고체라서 네, 좀 비중을 많이 실었는데 네. 지금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걱정 안 그래서 해요.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 업황 둔화 때문에 그래요. 네. 2차 전지는 참 제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방송 보는 사람 2차 전지 많이 안 사셨던데 저는 2차 전지를 좋게 안 봤거든요. 이걸 산 지가 좀 돼가지고요. 네. 가지고 지금 비중이 원래 높았는데 네. 물타기를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물 타면 안 돼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업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작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2차 전지는 힘들겠다라는 게 더 확실해졌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책의 변화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정책의 변화가 더 확실한 거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안으로는 안 오는 안 와요, 안 와요. 하반기는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캐즘 구간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업황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 주위에 있잖아요. 네. 전기차를 많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거의 없죠. 네. 근데 주위에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내연기관보다는 적잖아요. 네. 그다음에 판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이 업황이 좋아질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이게 이제 소비라 그래요. 소비가 위축돼 있고, 그다음에 판매량이 줄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막아 눌렀거든요. 야, 우리 네. 내연기관 팔 거야. 야, 친환경 하지 마. 이게 미국 정책이거든요. 그다음 네. 보조금도 폐지되면, 그럼 이 업황이 좋아질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조금 마음고생을 좀 더 하실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지금은 마음이 힘드시잖아요. 네. 맨날 뉴스 나오면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 SDI에 유상증자도 있고, 근데 노스볼트 파산 신청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또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고통의 시간일 수 있지만 시간을 좀 보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지금 팔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반절 정도 해가지고 그냥 손에 두고 손절을 좀 할까요? 그건 10만 원. 10만 원. 네, 10만 원까지 올라와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네. 흔히들 얘기해요. 이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분율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역사적 저점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시장이 네. 좋으면 분명히 순환매가 돌아요. 순환매가 돌아온 거는 우리가 좀 저번 3월달에 들어서 롯데케미칼, 그럼 현대제철, 뭐 금호석유화학 이런 화학 종목들이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팍 튀어오르는 거 보셨죠? 네. 이게 이제 순환매라 그래요. 시장이 좋으면 이 종목도 반등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10만 원 언저리예요. 10만 원. 10만 원에서 비중 축소를 좀 할까요? 조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저는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네. 이제 10만 원 정도 올라오면 비중 축소를 하고 지금 올해는 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업종을 봤을 때 좀 집중이 되는 업종들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네. 지수는 안 떨어져요. 근데 종목을 다른 걸 다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데 지수를 잡아놓고 삼성전자, SK만 땡겨놓고 나머지는 다 때려버려요. 다 팔아버린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거는 빠지니까 요게 네. 이제 시장이 좋면 얘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제 10만 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좀 견디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돼서 10만 원 정도에 파는 전략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0만 원이면 이 상반기에는 10만 원까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온다고 봐요. 아, 이제 순환 사이클이에요. 이게 금방 올라와요. 여기도 보면 2월에서 10만 원 올라오는데 여기 2월 여기에서 10만 원 올라오는데 2월에 다 올라왔잖아요. 거래 네. 20일 만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충분히 상반기에는 이 가격까지는 레인지까지는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시장이 좋다는 전제하에요. 그런데 네. 저는 시장을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가격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올 거고요. 공매도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이게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공매도는 괜찮을까요?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고점일 때 외국인 기관들이 배터리를 공매도를 많이 쳤잖아요. 여기서는 더 네. 공매도 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굳이 여기서 업황이 뭐 그런 악재들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뭐 그 공매도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공매도 걱정되는 거는 뭐 조선 방산 쪽이겠죠. 제가 이제 네. 공매도를 때린다면 이거는 쇼코버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2차 전지는 공매도 치기보다는 저는 이제 많이 올라왔던 방산 아까 이런 것들 공매도 네. 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근데 시장의 지금 파이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또 네. 이게 7만 원을 깨가지고 네, 아니 많이 걱정이 돼서. 이거 7만 원 깬 거는 뭐 큰 의미를 부여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면 이거 6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전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꼬리가 살짝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 전저점을 지킨다는 얘기고 여기 전저점 여기 지킨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네. 이제 주봉을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어때요? 이게 쓰리바닥이라 그래요. 이거 보면 네,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왔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흑이라 그래.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볼 때 이제 이 봉을 봐요. 그게 네. 뭐냐면 이제 3적 이륵이고 4적 그다음에 12양도 그다음에 7음도 8음도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법칙이라고 네. 하는데
뭐 다 많은 것들은 아니고 예측할 건데 세 번째에 이제 양봉이 이번 주는 전주에 양봉이 들어왔었는데 한 번 더 밀렸거든요. 그건 이제 네. 쇼티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양봉 들어올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러면 네. 이거를 비중 10만 원 되면 네, 일단 줄여요. 반자리라도 좀 팔고 네. 나머지는 네, 들고 홀딩. 홀딩 해도 될까요? 네, 홀딩해요. 그 일단 반접 주가는 팔고요. 올까요? 또 내려오면 또 사버려요. 네. 반사가 단가를 돈을 투입하지 말고 종목을 줬다 폈다 하는 거거든요. 반등이 네. 들어오면 20% 줄였다가 또 떨어진다고 그 밑에 떠서 단가를 계속 낮추세요. 그렇게 얼마 정도에서 좀 단가를 또 사야 될까요? 아니 10만 원 정도 오시면 그때 이제 종목을 10만 원 정리. 오면 반절 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7만 원 정도 오면 또 지켜봐야죠. 사고 이렇게 그때 할까요? 이제 지켜봐야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제가 이제 지금 설명을 오래 했던 이유는 이제 2차 전지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 네. 대상 에코프로나 2차 전지를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네. 좀 길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감사합니다. 전략을 짜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좀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대형주이기 네.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 와요.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네. 이번에 좀 잘 견뎌내면 좀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힘내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롯데 관광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토입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600원이요. 이거, 물타기 해가지고 내려온 거. 그러셨어요? 롯데 관광개발은 이제 레저 관광 이쪽이거든요. 아시죠? 네, 예, 이게 이제 롯데 관광개발은 제주도 쪽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이제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업종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와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돈을 쓰냐, 어디 가든 여행을 가냐, 어디 가든 막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소비가 위축됐어요,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뭐 놀러 가는 것도 쉬게 되고 쓰는 것도 줄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금리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거든요. 예. 지금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추가 매수 할 수 있어요? 예, 더 살 수 있어요. 더 사서 끌고 가실 수 있으세요? 예, 예. 한 10%더 사서 네. 11,000원까지 끌고 간다 생각하고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11,000원요? 네, 그때까지는 팔지 마세요. 올해는 네. 소비 섹터도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이제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중국과 한국과의 문화 교류가 이제 시작이 네. 됐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도 옛날처럼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제주도 여행도 많이 늘어나고 소비 심리도 많이 움직여서 이제 놀자주라 그래요. 그다음에 네. 카지노 관련주, 이런 관광개발, 호텔, 스파업, 호텔 이런 쪽이 4월, 네. 5월 달에는 움직일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해서 10,000원까지 끌고 가고요. 잠깐만요. 네. 이거 지금 우리가 좀 볼 때 이제 네. 감사 보고서가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 꼭 봐야 돼요. 네. 감사 보고서는 잘 제출이 됐고 그러니까 아, 걱정 예. 없이 그냥 좀 네.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때까지 이제 네. 홀딩하시기 바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죠. 오늘은 광명, 내일은 청주에서 강연을 해요. 이제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심리적인 안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을 하면서 과정이에요. 뭐 주식은 팔기 전에는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이제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거고 손실이 결정나는 건데 우리가 과정 속에서 계속 그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해소해야 돼요. 이 과정을 이겨내야 우리가 수익을 얻는 거고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손실로 넘어오거든요. 그 과정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제 심리라고 해요. 그 심리 교육을 많이 해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시간과 장소 잘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매번 말씀드렸겠지만 올해 연초부터 제가 이제 스트롱바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수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이제 흔히들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이 사이클 주기가 3년 주기로 거의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3년 내내 이제 조정을 깊게 돌았고 올해는 또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죠. 관세 영향은 일기 때처럼 똑같아요.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하게 움직였던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다 커버가 돼 있어요.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돈의 흐름만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나라 시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오픈에치 체크 내려오지를 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500원에 30%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반도체 그 AI 쪽이라 해서 투자를 했는데 소부 네. 한 18,000까지 올라가더니 다른 거는 조금 20%다 올라가는데 이것만 쭉쭉 그냥 믿고 내리네요. 아,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냥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대표님께 전화드렸죠. 네, 이제 가져가는 게 더 좋아요. 가져갔는데요. 네, 주가라는 건 조정이 있고 조정이라는 것들은 견뎌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이제 많이 올라가면 이제 쉬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라고 봐요. 근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I 쪽이고 AI 쪽은 엔비디아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엔비디아의 자체도 이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AI 관련주도 이제 테마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꺾어 들어가는 N자라 그러는데요. 중간값에서 돌렸기 때문에 이 자리는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이제 굳이 팔 필요는 없고 좀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여기서 조금 매수 더 담아도 될까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볼게요. 아까도 봤지만 제가 이제 계속 오늘 코딱 종목은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됐나 안 됐나 지금 체크하고 있거든요. 예, 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감사 보고서 미제출됐던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올해는 그렇죠. 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종목 추가 매수하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지금 확인했거든요. 잠깐 보니까 감사 보고서 제출됐고 그러면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됐다는 거는 이제 회사에 이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적정 의견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예.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냐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제 걸리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 위쪽에 이제 어느 쪽에 이제 걸리냐라고 했을 땐 여기 보면 선이 있죠. 여기 파란 선이 있지 않아요? 예, 예. 여기가 우리가 이제 저항대라 그래요. 그래서 1차 저항을 맞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다시 2차 저항을 이제 뚫으려고 올라가요. 그게 이제 18,000원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길게 18,000원까지 끌고 간다 생각해서 끌고 가도 되시고요. 살짝 밀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추가 매수를 언제 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사지 말고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시는 게 나아요. 15,200원 라인, 15,200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하세요. 이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 사세요. 밑으로 사지 말고 알겠죠? 예, 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질 때 사지 말고요. 위로 올라올 때 사세요. 그래야 좀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 목표 이게 15,200원 라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하셔서 아까 얘기했던 18,000원 라인 요 머리대예요. 요 머리에서 판다 생각하고 그때 추가 매수하면 수익이 좀 빨리 올 거예요. 그렇게 예, 한번 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건강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 2부가 다 끝났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시장 자체가 좋으니까요. 콜탁보다는 대형주로 무게중심을 옮겨서 가져가는 전략을 드리고요. 4월도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다음 주는 이제 우리나라 변곡점이 많이 있어요. 정치적 이슈 때문에 뉴스페이퍼 잘 보고요. 그다음 외국인 수급을 잘 체크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 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